시작해서? 오케이, 동작 패턴 알아보기.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양한 동작 패턴과 임의로 지어진 부하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원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같은 거. 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패턴 중 하나인 보행 패턴에 임의적으로 부하를 추가함에 따라 다양한 운동이 만들어지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손으로 부하를 쥐고 걷게 되면 파머스 워크. 그죠. 그다음에 뭐 뒤에 놓고 걷게 되면 이제 슬레드 끌기. 아니면은 뭐 앞에 놓고 프라울러로 밀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근육 및 운동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군요. 각 패턴의 복잡성은 해당 동작에 개입하는 관절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관절의 수가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는 이제 보면은 뭐 그만큼 많은 근육이 같이 동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보다 적은 근육이 동원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그렇죠. 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는 운동보다 손목하고 팔꿈치를 같이 움직이는 게 더 복잡하겠고요. 그렇죠.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어깨를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건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의 관절이 같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예, 뭐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움직이는 가게 크기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서 복잡성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스쿼트의 경우 움직이는 관절은 이제 발목,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이 정도 움직이게 되는데 네, 그죠. 같은 관절들이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점프 스쿼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발목이 조금 더 익스텐션 되는 그죠, 그죠. 운동 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 따라서 더 좀 복잡해지죠.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디테일한 차이들. 그러니까 뭐 하나의 관절 개입되는 거는 뭐 팔을 접었다 뺀다든지 예. 두 가지 정도는 뭐 앉았다 일어나기, 뭐 밀기, 당기기 대부분의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 패턴이죠. 이제 더 복잡한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적인 패턴이잖아요. 뭐 점프를 한다든지, 뭐 앞으로 뛰어나간다든지, 앞으로 걸어나간다든지. 스네치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보통 파워성 운동들. 예, 그렇게 많이 하죠. 뭐 개입하는 관절이 늘어날수록 동작 패턴은 당연히 복잡해질 거고요. 개입하는 관절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동작 패턴 점점 더 단순해지죠. 그죠, 그죠. 두 가지 이상의 관절이 개입하는 동작들은 그 하위 패턴의 조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쿼트 점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하고 그다음에 발목을 추가적으로 펴는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즉 스쿼트는 무릎을 접었다 펴는 동작, 고관절을 접었다 펴는 동작, 그다음에 고관절의 외회전, 그다음에 발목이 수동적으로 접혔다 피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 그 보조 동작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강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동작이 간단할수록 부하를 추가했을 때 컨트롤이 쉽고 복잡할수록 부하를 추가했을 때 컨트롤이 어렵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덤벨 컬은 네. 누구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 이거 보면 부분 되니까. 자극 잡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네. 어쨌건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죠, 접으면 되니까요. 그죠. 주관절의 플렉션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스쿼트는 그거가 조금 더 복잡하고 그죠. 세 개를 접어야 되니까. 예. 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네, 그죠. 평생 해도 몇 개 못해요. 접어야 되죠? 5개 접고 접었다가 팔을 휘두르고. 폈다가 예, 어렵습니다. 자, 이제 부하의 적용 방법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공대를 나오셨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모멘텀이나 관절각이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때 물리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당구장에 가셨던가. 네, 그죠. 시소 좀 타보셨으면 다 알 텐데. 자, 모멘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독자분들 뭐 전혀 수업 중 안 하셨거나 당구장에 못 가보신 아웃사이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힘점으로부터 부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같은 부하에 저항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시소를 탈 때 네. 체중이 적어도 멀리 앉으면 멀리 앉을수록 이렇게 체중이 큰 친구랑도 놀 수 있게 되죠. 아, 그거는 너무 일반인적인 설명이고요. 우리 이제 헬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서 팔 굽히면은 쉬운 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렇게 펴서 들다가 네. 힘들면 점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죠. 그게 모멘텀을 줄여서 쉽게 하려는 그런 그래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의 중추신경계는 위대해서 이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 역시 관절각 설명해 주시죠. 또 예, 뭐 관절의 가동 범위 끝자락으로 갈수록 힘의 발현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예를 들면 뭐 레그 컬 머신이라든지 레그 익스턴 머신 마지막에 그 쥐어짜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봐야 할 때 가장 많은 힘을 쓰게 된단 말이죠. 이게 가동 범위 끝자락으로 가니까 힘주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힘주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살짝 그 보디빌더 분들 좋아하시는 타는 느낌. 그죠. 자극, 네, 자극. 막판에 쥐어 짜는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아이소메트릭 훈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또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제 조인트 앵글 스페시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스트렝스는 특정 각도에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네. 그 훈련한 각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특정 각에서 강해지고 싶으시다면 그 각에 맞춰서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핀 스쿼트라고 그러는 거군요. 예, 뭐 핀스쿼트를 하면은 그 부분에서 세지니까요. 근데 사실 아이소메트릭 훈련의 경우에는 이제
훈련 각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의 전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면 살짝 올려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뭐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하다가 렉풀로 바꿔서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전이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높지 않은 정도의. 핀 1에서 하다가 핀 2로 가면은 이제 적응이 있는데 이제 뭐 핀 1에서 하시다가 아예 무릎 위로 가서 하면 크게 전이 효과가 없죠. 그렇군요. 그건 단순하게 이제 메카니컬 어드밴티지 때문에 잘 들리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은 부하 적용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의라든지 관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이모 피스토소드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패턴과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랜만에 또 영상 찍게 되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컨벤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